안녕하세요. 교육특구 1번지 임석균 소장입니다. 차정원입니다. 국어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 학부모,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남구청 인강에도 계셨고 통합과학이랑 생명과학을 가르치시는 차정원 쌤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뭐가 궁금해서 오셨나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궁금했습니다. 바뀌는 교육 예. 과정에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현재 애들은 이과로 가겠다. 그러면은 사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등한시하고 네. 과탐에 이렇게 좀 중점을 두고 네. 뭐 국영수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 또 뭐 미적 위주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는 일단은 물원 하원 생원 지원 물투하투 생투 지투를 안 본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통합과학만 그럼 3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교육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과로 간 친구들, 뭐 문과로 간 친구들 다 문제가 아니고 고3 때 자기 내신은 융합과학을 배워보고 있는데 수능은 통합과학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내신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3등급 일반고 친구들은 아마 갈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중간에 이제 정시파 애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제 생각은.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지금 등급에. 1, 2등급이 합쳐서 이제 1등급이 되는 거고 3, 4까지 합쳐서 이제 2등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3등급을 뜨는 순간 얘는 4등급부터 6등급까지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일반고 4등급에서 6등급까지 걸쳐져 있는 애들을 대학에서 뽑을까요?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봤는데 3등급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고1 통합과학을 끝난 다음에 고2, 고3 다 계속 통합과학만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정시파, 수시파가 정말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과학은 시장은 아주 좋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공립은 뭐 교육 과정에 있는 대로 다 가르치겠지만 그렇죠. 이 일종의 요 사립고등학교는 예를 들면 생투라고 고3 1학기에 해놓고 변칙 수업이 진짜 많아질 사실은 거예요. 생원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야 애들이 좀 들으니까 이름은 고급 생명과학 이렇게 떠놓고 생원이나 통합과학에서 생명 쪽을 가르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원, 그러니까 생명과학 시간에 고2, 고3의 생명과학 시간에 통합과학 파트를 하고 건의들 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 수능에도 안 나오는 통합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교실은 붕괴되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 제대로 가르쳐도 욕을 먹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네. 사립을 선택하는 게 아니요. 공립 그건 또 사립 아닐까요? 공립 사립을 떠나서 유들있게라는 게 지금 아무것도 지금 선생님들도 뭐 커리큘럼이나 뭐 이렇게 짜 놓기는 했는데 정말 이 수업이 개설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명수가 안 모이면 그 수업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도 또 이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유도를 하잖아요. 물리 선생님이 좀 많다. 맞아요. 화학 선생님이 많다. 그럼 물리화학적으로 좀 유도하고 이렇게 너희들 하는 물리 거죠. 안 들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화학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맞는 얘긴데 그게 고3 때 수능을 6개월 남긴 시점에서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 고급 지구과학 수업이 열릴까 제대로 될까 하는 게 제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고급화학, 고급생명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때 2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2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A, B, C 이렇게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절대평가로. 근데 바뀌는 데는 상대평가를 또 한대요. 고3 1학기가 돼도 난 지금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고급 생물이나 고급 화학을 선택을 했으면 내신이 3등급이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겁니다.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으니까 내신 따기 쉽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신 포기 쉬워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등급이 넓어졌으니 그렇죠. 훨씬 1등급에 다가가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적으로 1등급이 안 됐을 때 타격은 지금 2등급보다 훨씬 클 거다. 지금은 뭐 3등급 뜨거나 4등급이 뜨더라도 다른 과목으로 잠깐 뭐 만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뜨면 끝이에요. 3 뜨는 순간 수도권으로는 못 갑니다. 그걸 또 아셔야 되는 게 1학년 때는 전교생이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내신 따기 쉽겠죠.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배우니까. 그 범위가 넓으니까. 근데 300명이라는 일반적인 학교 명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문과, 이과 2학년 때 쪼개지죠. 그리고 과목이 나눠져요. 300명에서
10%면 30명. 30명. 그러니까 30명이 1등급을 받다가 그렇죠. 2학년, 3학년 돼서는 30명이 그 수업을 듣는데 10% 하면 몇 명이죠? 3명이다 하는 거죠. 내신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3, 4, 5를 떠서 빨리 정시 파이터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정시를 가면 내신을 안 보나요? 지금 서울대부터 깔고 나온 게 지금 내신보다는 학교 생활 평가를 한다라고. 지금 서울대 입학 전형 발표한 게 정시에서는 등급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평가로 면접이랑. 아마 면접에서 교과목 질문이 상당히 심하게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일반 면접처럼. 정시에도 면접을 둘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부 내신 점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기부 평가가 들어가요. 지금 성균관대, 뭐 경희대, 건국대. 생기부 평가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A, B, C를 내신 1등급이면 내가 A가 아니라 예. 무슨 과목을 이수를 했고 활동을 뭐를 했는지가 점수인 거예요. 3등급이나 1등급이나 상관없이. 학비가 좀 센 자사고? 그런 자사고 예. 쪽은 생기부를 거의 책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 생기부 평가라는 게 이미 거기서 약간 그렇죠. 고교 예. 학점, 고교 평가제 이런. 그러니까 서울대 뭐 생명공학과를 썼어요. 그러면 생명을 학점을 이수를 했고 생명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이제 정시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물리 활동만 막 엄청나게 많았는데 생명공학을 썼어요. 그럼 얘 정시 생기부 평가에서 C를 받겠죠. 내신과 생기부가 정시까지 판가름을 한다. 이제 뭐든 이 상위권 대학은.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재수생들, 그 다음에 고2 때 정신 차린 애들. 그러면은 내가 내신 한번 잘못 본 게 네. 3년 4년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자퇴생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어느 도에서는 네. 수능 수학 1등급이 10명씩 자퇴해요. 의대 전형보다 많다. 의대 전형보다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역 인재는 타격이에요. 그래서 지역 인재는 대부분들 국립대에 있으니까 거기는 교과 전형이 위주거든요. 그러면 내신을 한 번 못 본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럼 재수 삼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진짜 유급 네, 유급이 나아요. 휴학하고서는 생기고 싹 밀어버리고. 다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그래서 막 정신과 치료 받는 애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 피를 말린다는 거예요. 내신이 결코 쉬워지지 않았어요. 이거 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명수가 줄어들고 개설되는 과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애들은 진짜 힘들 겁니다. 수능 최저 준비해야 되죠. 내신도 준비해야 되죠. 게다가 중요한 게 지금 서술형 평가가 너무 커졌어요. 서술형 평가가 40% 60% 때려버리면 애들 써놓은 거 보면 진짜 이게 뭔 소리야, 외국인이야 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지금 입시제도가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때려잡아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때려잡아야 될 게? 뭘까요? 뭘까요? 정시 40%. 정시를 이거를 안 줄이면 정시를 더 줄여야 된다고요? 예. 정시를 줄여야 애들이 어떻게든 수시로 가죠. 지금 정시가 40%고 상위 15개 대학은 수시 2월까지 하면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내신 보다가 뭐 2등급 뜨고 3등급 떴어요. 갈 데가 없어요, 내신으로. 그럼 바로 정시예요. 수많은 애들이 1학년, 2학년 끝나고 나서 반 이상이 정시파가 될 거라고요. 왜냐면 그래도 되니까. 정시가 지금도 아직 많이 뽑으니까. 교육부에서 이걸 잡았었어야 돼요. 옛날처럼 8대2, 수시가 80, 정시가 20이니까 얘들아 정시 힘드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어떻게든 수시로 가야 돼. 그럼 지금은 그래? 3등급이야? 정시해? 괜찮아. 제 꼼수 생각입니다. 사립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에 남녀 공학을 보내면 얘가 1, 2학년 내신은 좀 잘 할 수 있으니 그런 걸로 내신을 따기가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희 큰애는 이미 대학을 갔는데 일단은 그 질문은 조금 예전 질문이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일단은 명수를 보세요. 아 오히려 예. 그 학교가 애들이 많이 모이는 예. 학교인가 적게 모이는 학교인가? 그렇죠. 예. 적게 모이는 학교도 있어요. 마포 주변에 지금 학교들이 150명대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한 학년이 150명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또 1학년 때 자퇴를 해버려요. 또. 그러면 올라갈수록 반은 130. 애들은 자퇴하고 반은 더 작아지고 1등급 맞기도 어렵고. 와. 수시로 진짜 힘든 학교가 돼 버리죠. 일단은 300명이 넘어야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래야 의미 있는 수업 많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을 개설할 의지가 있는지. 그 과목을 배운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급 생명을 깔아놓고 다른 걸 해도 돼요. 하지만 생기부에서는 고급 생명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생기부에 보기에 여러 과목들이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일단은.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선생님, 생명과학 이제는 생원 생투를 다 해버려도 좋잖아요. 막 이렇게. 네. 생명적으로 쭉 파는데 마지막에 그 유전 그 파트를 듣는 친구들은 전교권 애들만 모이니까 내신 따기가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통합과학이 원래는 예전에는 저희 배울 때는 이게 과학이라는 책 하나에 사실은 책이 하나였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있고 환경 뭐 이렇게 하고 끝났었었는데 20년? 15년, 20년 전부터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영국, 미국 이쪽에서는 융합과학이라고 그래서 고1 애들한테 주제별로 묶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또 당연히 흡수가 돼갖고 처음에 바뀌었을 때는 융합과학이라고 돼갖고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내용을 좀 쳐서 만든 게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이고 그거를 조금 더 만들어서 만든 게 요번 그 통합과학이라는 거죠. 그 저번 그 배웠던 거랑 요번에 배운 거랑 물론 처음하고 끝에 그 측정하는 거하고 맨 끝에 뭐 미래사회 이렇게 하고 약간 더 늘어난 거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거기를 또 어렵게 낸다 그러면 미래사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에 그 측정은 물리에서 막 그 단위 섞기 시작하면 애들 많이 약하잖아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발전은 그대로 남았어요. 전자기 유도로 전기 만드는 건 남았는데 송전 파트, 손실 전력 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송전이 빠졌어요. 송전이 빠지고 미래사회가 들어온 거라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면 또 어렵게 내는 거겠지만 기본연과 측정 이거 조금 성적 낮은 친구들은 정말 세밀하게 필요가 되잖아요. 수학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송도 지역에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학교 전교 1, 2, 3등이래요. 그 학생이 이거 보면 안 될 텐데 수업 시간에 그 학생한테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걔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리터가 부피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질문인가 생각하고 그렇단다 이렇게 내가 어금니를 악물면서 대답을 해줬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 왜 들어왔나 이거 꼭 들어와야 되겠구나 요즘에 애가 이거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았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바뀐 교육과정에 그 책을 만들면서도 저도 생각했는데 그 SI 기본 단위에서 유도 단위로 만들어지는 거를 보면서 시간 초하고 그 1m 그리고 킬로그램 바뀐 건 알았는데 통합과학에 1학년 때 정말 과학을 하는 친구들한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실험을 하거나 뭘 하거나 했을 때 이 단원을 조금 어렵게 내면 변별력이 확 가지 않을까.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쥐약일 것 같아서. 통합과학 2에 들어온 게 저기 과학과 미래사회. 네. 애들한테 다 그냥 뭐 도덕 같은 과목?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사회과학적 관점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들어가면 대거리가 아파져요. 근데 그거를 과연 과학 선생님이 내겠냐는 거예요. 현재 과학 선생님의 인문학적 소양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과연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의 목표가 STS예요. 그러니까 Society, Science, Technology. 그래서 과학과 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얽혀져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교육과정의 목표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과학자가 칼을 만들었고 칼 모양을 기술자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사회에서 이거를 음식 자르라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건 그건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과학자의 책임이 아니다가 아니라 과학자가 이런 걸 만들었을 때 부작용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을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아마 그런 견지에서 이제 뒷부분에 그런 STS에 대한 그런 얘기를 넣는 것 같은데 그거를 시험에 내기는 요즘에 대학을 가는데 그 과를 지원해서도 갑니다만 학교에서는 융합학부라고 그래서 풍 쳐갖고 무슨 부 이렇게 해서 뽑아버려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오히려 결정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서는 아까 말씀하신 면접 문항이나 논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접 문항이나 논술 문항으로 그렇게 과학과 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얽혀가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에게 무슨 처방을 해달라고 학회를 가면서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간호사가 했는데 만약에 의료사고가 벌어졌을 때 책임은 과연 어디에 그렇죠. 뭐 있는가? MMI 같은 지금 의대들 보는 면접들이 다 그렇죠. 딜레마 예, 같은 딜레마 상황에서 예. 나오는 문제들이죠. 대한 깊게 들어가면 얘기들이- 되게 깊어질 수 있고 네. 이과 애들 되게 힘들어할 수 있고 문과 친구들이 상당히 오히려 강점을 강점일 줄 수도 수 있고. 있는 예. 것 같아요. 특히나 문이과 통합에서는 그래서 학교 가서 통합과학은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폭이 넓어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 또 더 시간이 네. 있으면 저희 또 주변에 고등학교 애들 또 보면서 또 궁금한 것들 입시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들 또 이런 것들 또 예. 지금 늦중이는 저희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근데 앞으로 애가 또 어떻게 더 준비할까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또 예. 궁금한 것도 있고 5학년 6학년 때쯤 한 번 또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예비 고1 애들은 변학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5학년 때 바뀌나 6학년 때 바뀌나 한 번 또 크게 바뀝니다. 그렇지 6, 그때는 7년 예. 7, 8년 만에 그때는 바뀌니까 또 이제 수시 정시라는 말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더 궁금한 것도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부터 해서 학교 커리큘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렇죠. 과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쌤들이랑 좀 얘기 좀 해보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댓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질문이면 또 저희가 영상을 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임석균 차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